저희 오픈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얘기 하자마자 무슨 사람들이 다 기다린 것처럼 그 주문수가 쭈르륵 오르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 동안 광고비를 단 1원도 안 썼어요. 순수하게 그냥 컨텐츠만, 피드 같은 거 그런 거로 그냥 모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을 바꾸는 괴짜들의 모임 너드 컨테이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 너드 컨테이너에 방문해 주신 분은 원동혁 대표님, 슈퍼 오이지와 오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동혁입니다. 네, 좀 처음이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차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표님과 함께 이런 너드 컨테이너에서 일어나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운영 중이신 슈퍼 오이지와 그리고 오이지 컴퍼니는 각각 어떤 브랜드인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두 가지를 운영 중인데 슈퍼 오이지는 이제 전통 발효식품 그 중에서 오이지를 주로 다루는 브랜드고요. 이제 그 오이지 컴퍼니라는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무용품, 문구류 카테고리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박스 테이프 커터기 제품이 있고요. 지금은 제품은 단일 제품이고 계속 뭐 언박싱 칼이라든지 이제 택배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두 가지의 사업을 만들어내시고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이 사업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가요? 저는 원래 좀 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대책이 없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얼떨결에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막 무슨 시장 조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얼떨결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 가치관이나 뭐 성격이 좀 원래 좀 그냥 이렇게 좀 직관적이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슈퍼 오이지와 오이지 컴퍼니의 브랜드명에 좀 의미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또 이름이 되게 네. 머리에 쏙 박히는 이름이고 해서 네. 이게 궁금해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지금 이름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름이 비슷해서 사실 되게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의 네, 사업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지금 두 개거든요. 이제 슈퍼 오이지랑 오이지 컴퍼니. 근데 사실 오이지 컴퍼니는 그냥 사업자명의 그 이름이고 보통 그냥 오이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이 오이지가 오이지 만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오이지는 이제 사무용품이고 슈퍼 오이지가 먹는 오이지 사업이에요. 네, 명확하게 이제 좀 구별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이지 이제 그 컴퍼니가 21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슈퍼 오이지가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이지 컴퍼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원래 오이지 컴퍼니의 이름이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호미라는 이름이었거든요. 네, 호미가 약간 슬랭 같은 거예요. What's up, 호미?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약간 친근함을, 친구 부를 때, 이 호미? 이렇게 좀, 저는 항상 좀 네이밍을 지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따지거든요. 이게 발음하기 좋나? 그리고 이게 좀 친근하게 들리는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따지는데, 브랜드 이름을 한번 못이 박혀버리면 더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래서 호미라고 처음에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해요, 이름이.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첫 사업이다 보니까 상표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뭐 패키지 박스나 뭐 로고 디자인 다 했거든요. 뭐 명함도 만들었고. 근데 나중에 뭐 상표표하는 개념을 나중에 이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이제 상표권 해주시는 변리사인가? 그분 이제 불러서 같이 상담을 하는데 호미는 어렵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키프리스 이런 데 쳐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사무용품 하면은 여기 제일 홍대에서 근처에 유명한 거 호미야박 있잖아요. 사실 호미야박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마트 같은 개념이라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걔네가 그래도 그런 구역구역을 다 일단 등록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포기했죠. 호미 그냥 버리자. 그럼 이제 오이지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 이제 다시 이름 줘야죠. 원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막 그냥 노트 같은 데다가 메모장 애플 메모 켜놓고 그냥 막 써요.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들 쭉쭉쭉쭉 써요.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갑자기 오이지? 왜 오이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이지가 떠올랐어요. 오이지를 딱 떠오르니까 이 오이지 글자가 너무 예쁜 거야. 이게 알파벳도 딱 4글자에 썼을 때 이게 시각적으로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귀에 들렸을 때도 너무 한국인에게 익숙하면서 귀엽단 말이에요. 오이지 이 어감이 이거다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좀 이제 말렸어요.
사무용품 브랜드가 무슨 오이지냐, 생뚱맞게. 주변에서는 이제 막 진짜 도구에 관련된 네이밍들을 조금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딱. 네, 뭐 툴 관련된 그런 단어를 써서 하는 게, 난 사실 영 시원찮았어. 왜냐면 이렇게 딱 그냥 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그래서 나는 그냥 소신대로 하겠다. 내 곤조를 밀고 가자. 오이지를 딱 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브랜드 이름을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오이지를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도구 브랜드인데 오이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귀엽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이제 브랜드명을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 오이지. 네, 스파 오이지도. 브랜드명만 볼수록 너무 주저리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인데 말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되게 반가워요. 저희 이제 도영님을 이 너드 컨테이너를 하기 앞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알게 된 분인데, 진짜 사실 갖고 있는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은 분인데 그렇게 그닥 본인 스토리를 이렇게 많이 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뭔가 그 브랜드에서 같이 하나? 근데 재밌는 것? 근데 왜 갑자기 또 오이지야? 해서 궁금해져요. 굉장히 삶에 깊숙이 연관이 돼 있죠. 브랜드 이름부터. 스파 오이지는 이제 정말로 오이지를 좋아해서 오이지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랜드명부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면은, 일단 오이지를 기본적으로 살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건 오이지 장사니까, 오이지 사업이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스몰 브랜드니까, 우리가 뭐 반찬 가게 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군을 다룰 것도 아니고, 딱 오이지만 일단 다루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이지라는 그 글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글로벌하게 좀 들리고 싶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전통 음식, 또 전통 음식 중에 발효 음식 이러면은 너무 약간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좋아했던 뭐 슈퍼마리오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때 슈퍼마리오를 진짜 막 한 8시간, 10시간씩 했거든요. 슈퍼마리오 3 특히.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슈퍼마리오라는 난 단어가 너무 좋게 들렸고, 그냥 슈퍼마리오, 슈퍼 오이지? 이거 괜찮다. 이거다. 딱 이게 진짜 그냥 감으로 딱 왔어요. 그냥 꽂혔군요. 딱 봐도.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영감받은 책에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영감받은 책 중에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슈퍼잼이라고 있어요. 그냥 그 스토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마치 내가 좋아하는 책의 그 브랜드가 슈퍼잼이고, 또 뭐 요즘 슈퍼 마차도 브랜딩 멋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슈퍼를 잘 쓰는데 다들 그냥 그대로 슈퍼를 써요.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파 오이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와,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저는 이 스파오이지라는 이름을 봤을 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는 이름이고 브랜드였어요. 좀 젊은 층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귀엽게 들릴 수 있느냐. 네,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면서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이지라는 게 저도 사실 어릴 때 몇 번 먹어보고 성인 돼서 그렇게 찾아 먹어본 기억은 잘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어른들의 음식이 가깝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름이랑 이런 친숙한 걸 봤을 때는 저도 한 번쯤은 사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숙감이 생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오이지라 하면 사실 많이 먹긴 해도 이게 사업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기가 솔직히 저는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많이들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다 요식업종, 뭐 베이커리, 카페, 아니면 뭐 마카롱, 뭐 이런 약간 서양 음식이나 약간 디저트류를 많이 창업을 하시는데, 스스로도 이렇게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오프라인 사업은 사실 진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좀 사회적인 기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10명 중 몇 명이 뭐 치킨집이다, 뭐 치킨집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한국에 뭐보다 더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오프라인은 일단 전혀 생각을 안 해봤고, 별 흥미도 없었고. 근데 이제 오이지를 그럼 사업 아이템 하면서 두려움은 없었냐,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단은 별로 걱정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돼. 약간 이런 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근데 그 근거가 주관적인 근거인데, 그냥 막연한 좀 어쨌든 좀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뭐 그냥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주변에 엄마 뭐 아는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곤 했어요. 다들 맛있어 하곤 했고, 뭐 그런 적이 1차적인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랬었고, 이 오이지 업계에 아까 전통식품군 포괄적으로 오이지군이 없어요. 브랜딩된 데가 없는 거예요. 김치는 많아요. 김치는 홍진경 김치도 있고, 뭐 요즘 많잖아요. 홍진경 김치 아니어도. 홍진경 김치만 해도 벌써 오래된 거고. 근데 요즘은 막
김치 브랜드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이지는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다 똑같아요. 그냥 모든 느낌이. 그 분위기가 다 비슷해요. 이거, 근데 우리의 강점은 이제 브랜딩과 디자인이라는 걸 알아서, 그때 이제 아직 누나가 합류하기 전이었거든요. 누나도 사실 좀 부정적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설득했죠. 이 오이지는 아직 브랜딩이 된 게 없고, 오이지는 충분히 멋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거를 탈바꿈시키면 누구라도 멋있어, 가장 힙하게 보일 수 있는 브랜드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설득 당했죠. 그래서 누나가, 저는 반드시 누나가 필요했고, 누나가 이제 브랜드 디렉티브, 디자인을 잘할 거를 누구라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류하면 무조건 100%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거는 이제 생각을 했고, 맛 부분은 아까 말하지만 근거 없을 수도 있고 근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오이지 맛을 이길 수 없겠다. 그거 그냥 맛은 이제 그런 근거를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일단 막연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3대째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3대가 내려오면 이미 제가 봤을 땐 맛은 이미 끝났다. 근데 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신기했던 거는, 사실 오이지도 오이지 하나만 이제 품목을 취급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색은 있지만 또 약간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공하시는 분들은, 아니 난 이걸 해서 꼭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 고집이랑 뚝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자기 믿음이 있으셔야지 고객층, 타겟층들을 설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잘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어쨌든 기술이 필요했었을 테고, 그 기술적인 건 어머님한테 배웠을 것인데 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 오이지를 어떻게 대량화 시킬 것인가.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 때는 그냥 우리 먹을 것만 좀 이렇게 담그면 끝인데, 그리고 이 맛을 균일하게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 해결하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좀 확신이 없었어요, 초반에. 나 스스로도 지금 꺼낸 오이지가, 발효된 오이지가 이 별로인 오이지인데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은 분명히 리뷰가 안 좋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그 기억 속의 최적의 맛, 그것을 찾는 게 최급 선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량이 얼만큼 몇 g이 들어갈 거고, 물이 얼만큼 필요할 거고, 이런 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저는 이제 데이터화를 시키고, 이제 이런 기온도 그 발효 음식은 또 기온마다 맛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지가 굉장히 단순한 식품이에요. 사실 재료가 딱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오이, 소금, 물, 딱 이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 세 가지 조합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하면 기온, 네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온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반복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그것을 찾았어요. 최적의 그 맛을. 그러니까 엄마가 예전에 담갔을 때 가장 맛있는 그 맛. 그러니까 제 경쟁자는 그 기억 속의 맛인 거예요. 최적의 맛. 그 맛을 찾았어요, 데이터로. 그래서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처음 이제 사업 시작할 때는 좀 불안했어요. 약간 확신이 없었어요. 항상 할 때마다. 이번 건 잘 될까? 이번 건 안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고, 그냥 이 정도 기온이면 이때 빼면 된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 지금 맛이 정말, 저도 사실은 사 먹어봤어요. 리빙페어에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스파오이지가 나의 그 최고의 맛 경쟁은 내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맛을 맞추는 거다, 그 맛에. 근데 기억 속이라는 게 미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맛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해줬던 그 뭔가 행복한 마음까지 더 추가가 돼서 보통 맛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억 속의 오이지 맛은. 근데 거기에 맞추신 거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맛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나시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오이, 물, 소금, 이게 재료가 간단할수록 사실 똑같은 맛을 찾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계속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맛에 대한 확실한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제 저 오이지 어쨌든 하면은 뭐 OEM 같은 거로 맡기는 줄 알아요. 아마 보통 그게 이제 평범한 방법이니까. 누가 당국에서 공장까지 차리면서. 네, 그러실 근데 거라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 그 맛을 찾고 싶은데 OEM은 못 찾을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발효 음식인데.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실험을 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스파오이지는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손만 있는 브랜드야. 여기가 진짜 발효야. 발효가 이거지. 그런 진짜 브랜드겠구나 싶은 게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 이제 한번 그 다음 2024년 작년의 목표와 결과는 그러면은 어떠셨었는지. 슈퍼오이지란 브랜드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걸 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잘 됐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잘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왜냐면은 저희 누나가 이제 식품 쪽으로 좀 유명하다 해야 되나? 좀 그래도 인플루언서예요. 순수하게 컨텐츠만으로 모으는 그런 팔로워가 팬층이 좀 있는데, 저는 그게 한몫을 분명히 할 거다. 이게 전혀 동떨어진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오이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근데 역시나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6개월 동안 광고비를 단 1원도 안 썼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10원 안 쓰신 거예요? 네, 뭐 야. 검색 광고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와. 인스타 뭐 광고 이런 거 돌려본 적도 없고, 순수하게 그냥 컨텐츠 마케팅. 그냥 컨텐츠만 올린 거죠. 뭐 피드 같은 거 그런 거로 그냥 모은 거예요. 전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와서 보고 있거든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럴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다는 거고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초기의 디자인은 이게 아니었나요, 패키지가? 네, 이게 저희가 진공 비닐에 지금 담는데, 처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정용 진공 포장기 아세요? 아,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가정용이랑 업소용이랑 진공 포장기가 그러니까 봉지가 달라요. 그 비닐이. 근데 이제 거기다 그냥 했어요, 가정용에. 뭐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거기다 하고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도 잘 안 달라붙어요. 이게 너덜너덜거려요, 이게 접착이 해서. 이제 그런 걸로 했고, 이제 조금 더 발전했죠. 지금은 이제 업소용 이제 기계 샀거든요. 그거 샀고, 스티커도 이제 안 떨어지고, 이제 아예 그 포장할 때 스티커가 이렇게 딱 압착되게 해서, 네. 그런 좀 깔끔한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완전 수제네요. 완전 수제. 진짜 그냥 홈메이드, 진짜 이름만 공장이지 그냥 거의 홈메이드식으로 팔았어요. 스파오이지가 네이버 네. 스마트 스토어 성과가 되게 눈에 띄었었잖아요, 작년에. 오이지 키워드 검색 시 4.8 이상 평점 필터 기준 탑3 안착을 하셨고, 리뷰 많은 순으로 9에서 10위권 안에 드셨고, 판매 많은 순 4위에서 5위권까지 올라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이제 이루시면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목표를 달성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고객과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좀 그것도 궁금해요. 네. 24년도 목표랑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사실 지금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그 찬발효 어워즈라고, 그러니까 발효식품 분들 중에 이제 이제 상을 뽑는 게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한국 장아찌류가 생긴 거예요, 카테고리로. 근데 우리한테 딱 맞다 생각해서 그냥 그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여러 그런 심사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제 직접 오셔서 이제 3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상이 된 거예요. 장아찌류 중에 이제 오이지로 최초로. 그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되게 사업하자마자 그런 거를 좀 겪는 이런 게 좀 재미있고 유의미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이지 중에 이렇게 상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수상 기록을 또 쓰면 좋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25년도에 굉장히 재밌는 팝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수상을 받은 기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요. 리뷰를 좀 읽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먹던 할머니 맛이 난다는 거예요. 되게 이런 얘기 들으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나의 손에서는 당신의 할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떠날 수 없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초반에 판매할 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잘 팔릴 거는 전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좀 기대 이상으로 잘 팔리니까 저희 오픈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얘기 하자마자 무슨 사람들이 다 기다린 것처럼 갑자기 막 그 주문수가 쭈르륵 오르는 거예요. 와. 보는 사람도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기다렸나 보다. 이거 우리가 뭐 12시에 뭐 오픈합니다 땡 하는데 갑자기 막 1분 뒤에 바로 막 진짜 주문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상황이. 다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다는 건데. 와, 그리고 너무 또 좋았죠. 사람들이 되게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나 오이지 스파 오이지 나 이거 샀어. 나 티켓팅 했어. 그래서 그 또 성공을 글로 적어서 남기고 싶어 하시잖아요. 되게 구매하신 분들도 좀 또 기쁨이 구매해서 있을 거고, 스파 오이지 우리 동혁 대표님도 똑같이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스파오이지는 2024년에 이렇게 좋은 성과, 놀라운 성과를 겪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건 반대로
오이지 컴퍼니는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도 저희가 봤어요.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 좀 힘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원래 제가 천성적으로 이렇게 말은 이렇게 많이 했지만 좀 귀차니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약간 뭐 이렇게 꽂히면은 팍 하다가 뭔가 느슨해질 때는 또 엄청 느슨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감정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해서 좀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당연히 이제 스파 오이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중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이지 컴퍼니를 다시 조금 이제 해보려는, 이제 조금 더 일으켜보려는 생각이 다시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네. 자, 우리 이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앞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2025년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네.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 사전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전국으로 좀 더 확산시키고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을 확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전국 단위 홍보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아이디어를 좀 갖고 계신지 오프라인, 마케팅, 캠페인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이제 제조의 방법은 좀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오픈마켓도 뭐 네이버 쿠팡 이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어쨌든 초반에 좀 많이 넓히는 게 노출 자체를 좀 시키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카카오톡 스토어나 뭐 토스 쇼핑도 있고 뭐 오늘의 집에서도 뭐 식품을 팔더라고요. 네, 그쪽도 진출할 생각이고 그리고 올해는 사실 좀 팝업 같은 걸 많이 나갈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맞다.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소일베이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누나랑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여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거기가 첫 이제 오프라인 팝업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팝업이. 그래서 올해는 벌써 이제 코엑스 리빙 페어 참가하고 마르쉐도 참가하고 그래서 이제 매달 그런 거를 좀 오픈마켓에 나가서 좀 홍보를 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도 꾸준히 나가주고 백화점 뭐 그런 어떤 코너 이런 데도 좀 기회 있으면은 한번 좀 찔러볼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팔로를 조금 국내 팔로를 좀 넓히는데 계속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진짜 목표는 이제 해외에 가고 싶은데 일단은 좀 차근차근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이제 공구도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인플루언서 지금 한 분이랑 지금 5월에 다음 달에 그러니까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는 또 정부지원 사업 제가 이제 정부지원 사업 헌터로 지금 이제 마음을 다 잡았거든요. 다시 한번 게을러지지 않고 정부지원 사업은 다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잡는다 이 마인드로 최소 20기 정도는 지원하고 그 중에 한 5-60%는 내가 먹겠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12기 정도는 지원한 상태고 그런 거 이제 틈틈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파오이지 쪽은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새로운 라인업? 라인업이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오이지가 사실 단일 메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지 올해 사실 초에 2개 입자리를 만들었어요. 소포장용이라고 오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비닐에. 원래는 저희가 5개짜리를 한 팩으로 팔았어요. 오프라인 같은 행사 때는 들기름 무침이라고 저희만의 이제 방법인데 그냥 되게 심플해요. 들기름에 뭐 깨소금 같은 거 그냥 뿌리고 되게 간단한 건데 이제 그냥 그거를 시식코너로 저희는 이제 그거랑 이제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매운 양념 무침 이렇게도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누나가 이제 요거트에다가 저희 오이지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차스키 소스라고 네, 그거에다가 크래커에 발라서 이렇게 줬는데 되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 그래서 그거는 당장 할 생각은 아니고 레시피 개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부전 쪽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까 저희가 이제 시식으로 드렸던 그 양념 무침, 뭐 들기름 무침 이런 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메뉴. 근데 오이지 같은 경우는 소비 기한이 길어요. 저희는 이제 제조일로부터 6개월 정도로 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즉석 음식 같은 경우는 길어도 한 10일, 아마 12일일 거예요. 이건 어떤 식으로 판매해야 될까? 이런 고민부터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미리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주문 받으면 제조하자니, 솔직히 또 일이잖아, 엄청. 다른 것도 할 거.
우리가 반짝 가게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라면 스프처럼 이제 포장돼 있는 거, 그거 좋은 들기름 써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각도로 사실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셔서 뭔가 오이지에서 변형이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말씀 안 드렸네. 지금 이제 실험하려고 하는 건데 다음 달부터 향신료 오이지라고 제가 후추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옆 테이블이 꽤 유명한 그 오페퍼라고 후추만 파시는 분이에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오페퍼. 거기는 보니까 후추가 엄청 다양하더라고. 통후추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무슨 마라후추도 있고 뭐도 있고 후추를 블렌드 하더라고, 원두처럼.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후추가. 후추를 이렇게 재밌게 찍을 수 있구나. 아까도 거기도 후추를 소포장해가지고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갖고 샘플을 좀 얻었는데 그걸 갖고 오이지를 한번 담가볼 생각이거든요, 후추를. 또 이번에 마르쉐 마켓의 옆 테이블은 위스키 그 오크통 있죠. 오크통을 판매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정확히 난 뭔지 모르겠는데 오크통을 판매하시고 그 무슨 참나무인가? 하여튼 그거를 큐브 형식으로 잘라 만드셨어요. 그럼 이걸로도 한번 담가볼까 생각해서 그걸 구매를 해봤거든요. 샘플로. 이걸로 담그면 어떤 맛이 날까? 그것도 되게 궁금해서 실험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해볼 만한 게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 라인업도 궁금해지고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발효식품인데 젊은 층 타겟으로 하시고 싶다 하셨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요즘 뭘 가장 관심 있어 하셨을 땐 피크닉, 캠핑 이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에 이거 들고 가서 잘라서 먹고 저도 캠핑을 엄청 다녀봐서 아는데 캠핑이라는 걸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너무 일이에요. 개수대 막 멀리 있고 그리고 뭐 하나 하면 다 씻어야 되는 그 정해진 툴에서 써야 되는 환경. 근데 그랬을 때 아까 성우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포장에서 참기름 따로 이런 거 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비오트가 생각났어요. 누나분께서 만드셨다는 요플레 그리고 크래커 그리고 오이지가 개별 소포장돼서 나간다면 그냥 그거 픽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캠핑 가기 전에 그날 아침에 받아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입점한다면 아마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올해 중요하게 두고 계신 목표 중 하나는 글로벌 확장이라고. 그래서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글로벌 확장 얘기는 스파 오이지 얘기는 아니었고요. 오이지 컴퍼니 아까 다시 돌아서 사무용품 이 브랜드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작년부터 했던 건데 약간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검색 광고조차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지금도 어렵고 아마존까지 다 그런 거 막 물류도 막 해보고 막 거기까지 다 하고 보내긴 했어요. 근데 이게 판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광고 자체를 하니까. 원래 온라인은 무조건 기본이 광고거든요. 근데 광고 자체를 못하면은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상표권을 해외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그 브랜드 레지스터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브랜드로서 판다는 그 증명인데 그걸 하려면은 미국 상표권을 출원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출원 비용이 비싸요. 150에서 200 사이 들 거야. 근데 나 이거 내 돈으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이걸 계속 타고 다음에 그래 다시 아마존 도전해보자 했는데 이게 또 정부 지원 사업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날짜 같은 거.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이번에 이제 합격한 거야. 어쨌든 됐으니까 그래 이제 가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단계가 와 있고요. 그럼 이제 출원 다시 하고 미국이랑 일본을 제일 최우선 타겟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크고 제가 일본에서도 펀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됐어요. 거기 또 뭐 1시간 만에 그냥 이제 펀딩률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리고 너무 확 펀딩 잘 돼서 일본 방송에도 나왔어요. 무슨 혁명적인 아이템 해가지고 걔네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혁명적인 발명품 뭐 이래가지고 거기 나온 거야. 그 어디였지? 너무 궁금하다. 요미우리 TV였나? 하여튼 뭐 그런 데 나왔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초반에 많이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작년에 살짝 그 매너리즘 빠진 건데 올해 다시 이제 좀 가봐야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식품 같은 건 이제 해외로 넘어갈 때 이런 거 좀 인증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식품은 사실 조금 장기 플랜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진짜 너무 일본 너무 가고 싶거든요. 일본이 또 짱아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본 잘 되겠다. 이게 있는데 일본이 아니라 이제
해외는 이제 어쨌든 음식이니까 까다로운 게 당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썹 인증이나 맞아요. 아마 그건 필요할 거예요. 저도 정확히 알아보진 않는데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다음 뭐 FDA인가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뭐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인증이 그런 거 해야 될 건데 다 돈이죠 그런 거. 근데 장아찌류는 다행히도 해썹이 없어도 사업이 됐어요. 시작을 해도. 근데 김치 같은 건 해썹 유정 필수예요. 맞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거 해썹을 하려면은 그 공장 자체를 다시 맞아요.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장아찌 오이지니까 좀 쉽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 선택지를 네. 딱 고르셨네요. 네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표를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제가 이것도 이제 사전 인터뷰로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게 보였었던 건 매일같이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 어떻게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이 판매될까? 이 두 가지셨다고.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세요? 아까처럼 이런 온라인 컨텐츠일까요? 사실 컨텐츠는 크게 걱정 없는 게, 사실 저 약간 영역을 나눠놔서 스파오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인스타그램 컨텐츠 만드는 건 다 누나가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약간 데이터적인 거, 수치적인 거, 약간 뭐 검색 광고라든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공부 중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난 분명히 적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시원찮은 그런 반응을 볼 때, 이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조금 벽에 부딪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뭐 잘 팔리든 잘 팔리는데, 또 왜 어느 날은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 안 찾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참 잘 팔려도 고민이고, 안 팔려도 고민이고, 참 팔리면, 갑자기 왜 잘 팔리지? 이럴 때도 있고, 안 팔리면, 난 광고비도 잘 태웠고, 마케팅 노출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전환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저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데이터를 쌓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데이터 싸움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테스트 중이라 하신 것처럼 2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사실 작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빠른 성장을 또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곳에 그런 고민이 일어날 만한 시기지 않을까. 뭔가 데이터가 조금 더 그래도 축적이 되면 뭐 계절이라던가 이 광고가 풀리는 시간대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사람들이 왜 구매를 더 하는지 혹은 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걸 이끄는지에 대한 게 쌓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판매 구조에 있어서는 이제는 온라인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다 올리셨잖아요. 근데 또 온라인에서의 느끼는 한계점이나 극복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마르시 같은 오프라인으로 좀 나오시는 것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식품이라는 특성상 이제 맞아요. 맛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받는 피드백도 바로 이제 즉시적이고, 이제 브랜드는 또 그런 데서 이제 팬층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교감을 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실질적인 경험을 전달하고 그 경험적 가치를 전달해서 조금 더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걸 좀 나눌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충성 고객을 만든다는 느낌이나 아니면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보면 사실 시각적인 것밖에 충족이 안 되거든요. 보는 것뿐이 안 되는데 오게 되면은 이제 시각적인 거 외에도 뭐 청각이든 이제 후각이든 냄새, 미각이든 다 겪어볼 수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젊으신 남성분이 오이지를 하고 계셨다고, 그리고 막 오이지 직접 담굽니다 할 때 되게 재밌어요. 되게 반전이어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도해보셨던 방법 중에 잘 된 것과 혹은 예상외로 요건 좀 어려웠다, 내 예상하고 다르게 결과치가,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작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누나가 쌓아온 그런 어떤 이력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떤 컨텐츠의 그 아카이빙, 거기서 오는 파워를 믿었고, 그게 이제 결과에 그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계속 그 사람들의 재구매를 바랄 수는 없는 거고, 신규 고객이 유입되길 바라야 되니까, 뭐 오이지를 찾는 그런 타겟층이 수많은 오이지 중에 우리 오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이제는 썸네일, 뭐, 그런 리뷰 수,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 그래서 딱 되게 사소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거,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를 일단 먼저 바로 잡는 작업부터 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스토어 알림 신청 같은 거 하면은 5%든 10% 그럼 쿠폰 주겠다. 그런 거 단지 주면 또 모를 수 있으니 그걸 명시하는 거고, 상세 페이지 같은 데. 그리고 뭐 리뷰를 쓰면은 뭐 몇 명을 추첨을 통해서 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주겠다. 이번 뭐 신제품 나올 경우는 5,000원 주겠다. 리뷰 잘 써.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리뷰 쓰기를 유도하고, 그냥 리뷰 쓰는 게 아니라 별점 5점에 긴 리뷰를 쓰게끔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유도했어요. 이제 기본 작업은 이제 그렇게까지 세팅하고, 이제 또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검색 광고도 있고, 또 광고 종류도 엄청 많아 보면은, 몰랐던 거 보니까. 검색 광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면은 전혀 게으르신 분이 아니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뭐 광고 돌려봤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종류도 엄청 많고, 뭐는 뭐 하면 비용이 얼마 나오고, 광고 단가도 맞춰줘야 되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목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좀 다 나누어 봤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해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 목표. 아까 사실 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스킵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 제가 이제 두 가지 기업, 이제 브랜드를 얘기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말하는 사람 헷갈리고, 듣는 사람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뭐,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그냥 인스타 같은 것도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이제 좀 각 잡고 하지 않고, 각 잡으려니까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맞아요. 좀 가볍게,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고, 사실 그리고 올해 또 개발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나 이제 해서 와리즈 좀 출시했으면 하고, 또 하나가 사실 되게 인상 깊은 게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피드백으로. 어떤 거를 뭐 출시해주면 안 되겠냐. 역으로 이제 출시하는. 네, 제 커터기를 이제 써보신 분들 제품을. 그래서 이게 근데 한 명이 그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해서 나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계속 다 추적을 다 근데 같이 얽히고 저얽히고 설킨 거예요. 근데 이제 풀필먼트 업체나 쿠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쿠팡 거의 직원들이. 네. 근데 그런 풀필먼트 업체가 60mm짜리 테이프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커터기가 규격이 50mm거든요. 테이프가. 네. 흔히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거 전용 커터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60mm짜리를 개발해 줄 수 없냐고 저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네,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완전 기회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따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초조한 거죠. 이제 금형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내가 이게 섣불리 그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말은 계속 하는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좀 나는데 벌써 내년 지금 상반기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전 사업이 또 절실하고 이게 팟캐스트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커팅기가 이제 택배나 이런 박스를 포장하는 이제 커팅하는 거고 테이프는 이제 두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박스 테이프 커터기 이제 포장할 때 쓰는 그 테이프가 50mm짜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60mm짜리를 이게 넓어지는 거죠? 그 테이프를 붙이는 게. 저 사이즈, 전 진짜 이거 집에서 잘 쓰고 있긴 한데, 제 집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도 이것저것 사서 아직 정착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걸 동영 대표님이 정말. 저는 이 스토리 얘기를 안 했구나. 네. 이게 커터기 스토리도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원래 또,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사업을 했어요. 마스크를 만든 건 아니고, 그 마스크에 약간 B2B로 그 귀끈 있죠? 그거를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이제 마스크 사업도 이제 아빠랑 이제 시작한 건데, 아빠 원래 좀 그런 발명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도면 같은 거 아빠가 짜면 제가 이제 조립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납품할 때 이제 박스에다가 끈을 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커팅기 좋다는 커팅기 다 사봤어요. 몇 개 없어요, 솔직히. 시중에 좋은 프리미엄급 커팅기 몇 개 없어요. 이것도 완전 마이너한 시장인데 테이프가 한번 떨어지면 너덜너덜해지고 테이프끼리 붙으면 이거 또 떼어내는 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애로사항을 느낀 거지. 이거 고치면은 이게 괜찮겠는, 이거 왜 해결을 안 하지? 그래서 이걸 개발해.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커터기가 아니라 어떤 개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쿠팡 풀필먼트 분들도 이걸 찾는 거고. 한번 써봤으니까. 왜냐면 테이프 끼기가 쉽고 테이프 보관하기가 쉬워요, 저희 건. 그래서 이제 일본, 그런 맥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걸
발명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코트라 스타트업 피칭대회에서도 이걸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멋있는 이야기를 이제 거의 인터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너드 컨테이너라는 모임에 대해서 간단히 또 다시 한번 아까 저희가 브레이크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모임에 기대하는 바와 얻고 싶은 부분이 또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보통 거의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너드 컨테이너 그 취지를 보니까 뭐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할 사람들을 약간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모집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을 테고, 뭐 목표도 있을 테고, 그래서 공감이 많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비슷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마침 저희 너드 컨테이너 멤버분 중 한 분이 발효주 사업자 준비를 올해에서 내년까지 지금 내시려고 이미 발효 제품군이 다 지금 라인업이 된 분이 계세요. 만약에 발효를 관련해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뭔가 서로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고 고민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만나는 분들은 거의 다 무조건 돈이 관련돼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무조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얼마 벌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너드 컨테이너에서 만나는 분들끼리는 그냥 돈 얘기 다 떠나서 그냥 나 이런 거 하고 뭐 이랬고 뭐 이런 게 힘들었다, 너도 그렇냐, 나도 이런 게 있었는데 나도 이런 거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걸 좀 내려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고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모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또 너드 컨테이너 오늘 인터뷰에서 하고 싶으신 말이 또 있으실까요? 뭔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뭐 사업 계획이나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거나, 아침 운동하기? 사업 계획은 사실 너무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하루의 루틴을 좀 잘 살아가자, 야행성을 좀 고치자, 뭐 이런 그런 것부터 좀 고쳐져야 진짜 뭐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형식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포맷도 너무 자기말씀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짤 올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 기록이라도 좀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약간 야행성을 없애고 개인 기록을 남긴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잘 지켜지셔서 다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연말이나 이랬을 때 그런 기록들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너드 컨테이너 커뮤니티에서 좀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우리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프로그램이요. 네, 뭔가 희망하시는. 뭐 생각하시는 거 있었나요? 저는 대충이라도 그냥 아이디어 수준으로. 저는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는 하시는데, 정규 미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은 이번 주는 어땠어? 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특히 프리랜서 분들 혹은 사업자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일하는 이런 작은 소규모 대표님들은 나 혼자 일하는데 축하할 일이 생기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고 있을 때 그걸 말할 곳이 딱히 없어요. 좋은 일도 같이 축하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정규적으로 마련을 해보는 게, 그리고 거리가 머지다면 줌으로 그냥 그렇게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거는 이제 저의 아이디어였고, 이제 저는 동영님의 아이디어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나? 여기 안에서? 아니면 맛집 투어?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거든요. 저라면, 제가 동영님이면은 그 OEG에서 만든 이런 OE 관련된 이제 거 있잖아요. 만약에 테스트 해보고 싶다, 테스터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 뭐 공간이 이렇게 다 빌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제공해 보셔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약간 팝업처럼 하셔도 좋고. 네. 저희 인터뷰 우리 스파 오이지와 오이지 컴퍼니 오이지 컴퍼니 대표님이신 원동혁 대표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장시간 정말 이른 시간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대표님의 2025년 멋진 성장을 기대하면서 너드 컨테이너가 그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미국 내 위험 지형파 어떻게 보면 골라갔죠. 브롱스에서는 갑자기 폭죽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폭죽을 건물에 터뜨리는 거예요. 뭐지? 폭죽을 왜 건물에 하지?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소방차 몇십 대가 오고. 너무 위험한 곳인 거예요, 이게. 네.